전 세계적으로 한국은 교육열이 높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 교육열은 아기가 태어나기 전 태교 때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그중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인기 중인 태교 여행이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그만큼 뱃속의 아이와 함께 떠나는 여행은 모든 엄마들이 꿈꾸는 특별한 여행인데요. 하지만 임신부 혼자서 여행을 떠나야 한다면 어떨까요? 정말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위험한 여행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의 주인공은 혼자서 한국을 여행했었던 독일인 임신부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회사 때문에 계획이 틀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혼자서 한국 여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감동의 모든 것입니다. 저희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감동의 모든 것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의 중간 광고 없이 모두 무료로 진행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인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인 레비라고 해요. 벌써 한국에서 산 지 3년이나 됐네요. 제가 어쩌다가 한국에 살게 됐는지 혹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한국에 정착하게 됐는지 들려드릴게요. 그건 다 친절한 한국인 덕분이거든요. 저는 독일에서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로 여행을 갔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그는 한국인이었죠. 남편은 절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해요. 그래서 만나게 되었고 저도 그런 남편이 좋아서 결혼까지 하게 됐죠. 우리는 이미 독일에서 살기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독일 지사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혼집도 마련하고 임신까지 해서 말 그대로 알콩달콩한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한국 본사에 가야 할 일이 생겼어요. 저는 함께 갈지 독일에 남을지 고민하고 있었죠. 배가 조금 나오긴 했지만 병원에서는 아직 이 정도면 장거리 여행이 괜찮다고 하더군요. 그때 저는 아직 시댁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도 독일에서 했고 시부모님도 독일로 자주 놀러오곤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제가 한국으로 시부모님을 뵈러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시부모님께는 비밀로 한 채 몰래 찾아가 깜짝 놀래켜 드리기로 마음먹었죠. 그렇게 함께 남편과 비행기 일정을 잡았지만 갑자기 중국 지사에도 가보아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티켓을 바꾸려고 하니 표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 혼자 먼저 한국에 가게 되었죠. 남편은 많이 걱정했지만 저는 애써 괜찮다고 했습니다. 일 때문에 바쁜 사람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미리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국 사람들의 배려 덕분에 하나도 힘들지 않았고요. 정말이지 남편에게 입이 닳도록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머물렀던 날짜는 단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짧은 기간에 너무나 좋은 사람들을 만나 한국 정착을 결심하게 된 것이죠. 처음에 공항 철도를 타고 가는데 지하철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돼서 너무 신기했어요. 독일 지하철은 스마트폰 사용이 안 되거든요. 우습게도 친구랑 만나려고 연락하려면 지하철과 역을 아예 나가야만 신호 자체를 잡을 수 있었죠. 독일 지하철에는 아직 구식 시스템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이런 점을 고치려고 와이파이를 역마다 설치하는 시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잠깐 신호가 잡힐 때가 있었죠. 하지만 열차가 출발하면 다시 연결이 끊겨버렸어요. 즉 잠깐 정차해 있는 그 순간에 로딩되기를 기다리고 와이파이를 사용해보기도 전에 열차가 출발해서 도저히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럴 일이 없어서 너무 좋았어요. 입국했을 때는 시간이 늦어서 공항 근처에 숙소를 잡았는데 시부모님 댁이 서울 중심에 있었거든요. 매우 멀어서 지하철을 타는 내내 지루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한국은 무료 와이파이까지 있어서 넷플릭스 하나를 보면 금방 시간이 갈 수 있었답니다. 특히 한국 대중교통에는 임산부 배려석이 반드시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대부분 한국인들은 임산부를 위해 자리를 공석으로 비워두는 분위기였죠.
물론 독일도 우선 좌석이라는 게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건 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 이미 자리가 차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물론 임산부만큼이나 노약자들도 많은 도움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임산부 배려석에서만큼은 다들 임산부를 우선해주는 분위기였어요. 그때도 임산부 배려석에 다른 분이 앉아 계셨는데 제 모습을 보고 그분이 자리를 양보해 주셨었어요. 제가 비켜달라고 말을 한 적은 없지만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이 시간 가까이 가야 해서 곤란했는데 너무 감사했죠. 한국은 참 배려가 넘치는 곳이에요. 하지만 저를 향한 한국인들의 배려는 그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 몸집만한 캐리어를 들고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었어요. 아기가 점점 크면서 몸도 무거운데 캐리어까지 들어야 하니 정말 죽을 지경이었죠. 사실 배가 부르면 혼자 걸어 다니는 것도 힘들거든요. 배는 무겁지 캐리어는 한 손으로 못 들겠어서 두 손으로 들어야 하는데 배 때문에 걸리적거려서 정말이지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하필 지하철역에서 지상으로 나가려는데 엘리베이터가 점검 중이더군요. 계단을 찾는데 제 시야에 걸리는 누군가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흰 블라우스를 입은 단발머리의 여성이었죠. 그녀는 저와 함께 내렸는데 내린 순간부터 저를 쳐다보는 듯 했어요. 대놓고 쳐다보는 건 아니었지만 시선이 느껴져서 불편했죠. 아무튼 하는 수 없이 계단으로 갔는데 정말이지 다른 지하철역에 비해 유독 계단 수가 많더라고요. 미쳐버릴 지경이었죠. 숨도 차고 힘들어 죽겠는데 올라가려면 한참이나 걸릴 것만 같았습니다. 정말 그때 그 순간만큼은 서프라이즈는 때려치우고 시부모님께 연락을 하고 싶은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뒤에서 제 어깨를 두드리더군요. 그렇게 뒤를 돌아봤는데 바로 그녀였습니다. 단발머리에 흰 블라우스를 입은 그 여성 말이죠. 저는 순간 낯선 이의 접촉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심지어 무서운 생각까지도 들었죠. 그런데 그녀가 제게 갑자기 영어를 할 줄 아냐고 묻더군요. 처음엔 제가 외국인이라 신기해서 뭘 물어보려고 그러나 싶었어요. 일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제게 영어로 수월하게 말을 하는데 그녀 말을 듣고 모든 오해가 풀렸어요.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당신이 임산부처럼 보였는데 커다란 짐을 들고 다니는 게 너무 신경 쓰였어요. 여기 역은 엘리베이터가 점검을 유독 자주 해서 계단으로 가야 할 텐데 당신이 걱정됐죠. 먼저 말 걸기엔 조심스러워서 계속 시선을 보냈지만 당신이 도와달라고 부탁하지 않더군요.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답니다. 그녀는 저보다 체구도 작아 보였지만 제 캐리어를 거뜬하게 들어 지상까지 바래다 주었어요. 너무나 고마웠죠.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을 기분 나쁘게 오해했던 게 너무 미안했어요. 그녀는 제 발걸음에 맞추어 계단을 천천히 올라주었습니다. 제가 힘들어하자 계속 쉬어주면서 함께했죠. 제가 숨이 너무 차서 자주 멈추는 바람에 지상까지 올라가는데 한참이나 걸렸습니다. 바쁘지 않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제게 괜찮다고 했죠. 그렇게 울으면서 그녀와 많은 대화를 했어요. 알고 보니 그녀는 의대에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며칠 전에 산부인과에 갔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게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그녀는 정말이지 훌륭한 의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제가 울으면서 속이 더부룩하고 체한 것만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얹힌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그러자 그녀는 갑자기 천천히 올라오라면서 짐을 호닥 위에 두더니 앞에 약국이 있다며 소화제까지 직접 사다 주었어요.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었죠. 제게 그렇게까지 해주는 여성에게 너무나 큰 고마움을 느꼈었어요. 그렇게 저는 약을 먹고 무사히 지상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맛있는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빨리 어딘가를 가야 하는 것처럼 보여서 잡지 못했어요. 그렇게 저는 그녀의 도움 덕분에 행복한 기운을 얻고 시부모님 댁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본 시부모님은 기쁨과 동시에 상당히 놀라는 모습이셨어요. 왜 미리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며 저를 나무라시는 듯 말씀하셨지만 얼굴에선 웃음꽃이 하루 종일 사라지지 않으셨습니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받은 이야기나 계단에서 도움받은 이야기를 전해드렸을 때는 저보다도 훨씬 더 그들에게 고마워하시는 두 분이셨어요. 한국에 있으면서 친절한 사람을 만난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낯선 사람들이 제게 잘 대해주었었죠. 예를 들면 시장 상인분들이 제 배를 보시더니 예쁘고 건강한 아이를 낳으라면서 과일과 채소를 특별히 골라주시곤 했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짧은 기억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남편은 제게 한국에서 홀로 힘들지 않았냐고 몇 번이나 물어봤지만 정말이지 저는 신체적으로 힘든 것 빼고는 단 한 부분도 힘들지 않았어요. 한국 사람들의 배려 덕분이었죠. 그렇게 저는 고민하다가 한국에서 아예 정착하기로 마음을 먹었답니다. 물론 남편도 어차피 한국 본사에서 다시 일하게 될 것 같기도 했고요. 시부모님도 좋아하셨죠. 한국에서의 임신 생활은 몹시 편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무엇보다 임신 중에 검사를 굉장히 자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만족스러웠어요. 제 친구들을 보니 독일에서는 주로 임신 중 2번만 받는 게 일반적인 편인 것 같더라고요. 12주 차, 약 20주 차 이렇게 2번 말이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임신 6주 차 때부터 약 12주 차까지 거의 2주마다 한 번씩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미 임신을 한 지 꽤 오래된 상태였기 때문에 한국 임신부보다는 적게 받았지만 그래도 독일에 있었을 때보다는 병원을 자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병원에 자주 가게 되니 무엇보다 아기와 유대감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또한 국민행복카드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건 한국 정부에서 임신이나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를 일부 지원하는 임신, 출산 장려 제도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진료를 받으면서도 정부에서 50만 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었죠. 너무 좋았어요. 독일에서는 임신한 여성에게 따로 돈 같은 부분은 지원해 주지 않거든요. 그 카드 덕분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신기했던 점은 정부에서 집으로 임신하면 어떤 박스를 보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임산부에게 꼭 필요한 철분약이나 프로바이오틱, 튼살, 크림 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국 국민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국가가 국민을 챙겨주는 것처럼 느껴지고 배려받는 기분이라 너무 좋았어요. 정말 많은 지원을 받았던 것 같은데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 게 아쉽네요. 남편이 옆에서 얘기해 주는데 임신 여성 전용 주차권이 개인적으로 좋았다고 하네요. 맞아요. 이건 사실 남편이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어딜 가도 주차장이 꽉 차서 주차장을 몇 번이고 돌아야 할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그게 있으면 주차 자리를 구하기 쉬웠죠. 그래서 남편이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한국에서 정착하게 된 이유는 한국인들의 친절함과 배려 덕분이었어요. 남편은 원하면 지사에서 일해도 상관이 없었지만 제가 마음에 든다면 한국에 가도 좋고 자기도 한국인이니까 편하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오랜 고민 끝에 한국에 살기로 한 것이랍니다. 육아와 한국어 공부를 동시에 하는 것은 아주 힘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독일에서 학창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렇게 명문대를 졸업할 수 있었죠.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엄청나게 공부했어요. 물론 남편과 시부모님의 도움도 컸고요. 그래서 빠르게 한국에 적응할 수 있었답니다. 지금은 시장에 가면 어르신들이 레비 왔어 라면서 반갑게 맞아주세요. 너무 정겹고 좋죠? 저는 한국의 이런 분위기를 너무 사랑한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을 여행했던 독일인 임신부의 사연이었습니다. 임신을 하고 여행을 한다는 것이 마냥 불가능한 것만은 아닌데요. 실제로 전 세계의 많은 임신부들은 뱃속의 아이와 함께 여행을 하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거동이 힘든 몸으로 긴 시간 이동을 하는 것에는 신체적으로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사연에 나온 것처럼
다른 사람과의 동행 없이 혼자서 여행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친절한 한국인의 도움으로 무사히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이는 남을 도왔을 때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는 우리 한국인들의 습성이 잘 나타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유일무이한 문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남이 잘 되기를 도와주는 진심 어린 사람들이 성공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SBS에 방영되었던 백종원의 골목식당은 죽어가는 골목 식당들을 살려보자는 건전한 취지로 시작된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미 업계에서 성공할 만큼 성공했던 백종원 대표가 아낌없이 노하우를 나눠주며 남들을 도왔을 때 우리들은 감동을 받고 더욱더 그를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남을 돕는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보니 백종원 대표의 행동에 쉽게 공감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물론 성공이 선행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한국만큼은 착한 사람들이 더 행복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계속 살면 안 돼?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고향은 미국이라고. 나도 알아. 하지만 한국을 경험했더니 딴 데는 못 가겠어. 제발 부탁인데 그냥 미군 전역하고 한국군으로 가면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난 세계 최강 미군이 좋다고. 평택의 한 미군 기지 내에 있는 군인 아파트 내에서 미군 남편과 아내가 큰 소리로 부부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한국에서 떠날 일정이 다가오자 불안해하다가 급기야 고성이 오가고 무언가 집어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누군가의 신고로 사이렌 소리와 함께 헌병이 집으로 들이닥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엠버 엠마라고 합니다. 작년 9월까지 저는 남편, 아들과 함께 텍사스주 포트후드에 살고 있었어요. 그해 여름, 우리 가족은 한국의 수도인 서울에서 남쪽으로 40마일 떨어진 한국의 캠프 험프리스, 그러니까 한국 지역으로는 평택 미군기지로 이사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군인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정말 예측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정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한국으로 발령을 받으니 처음에는 암담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 가족은 뭔가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으로 이사 준비를 해야 했었죠. 가족과 이웃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짐을 배에 싣고 자동차도 해외 발송으로 한국행 준비를 마쳤어요. 한국에 도착한 우리 가족의 첫 생활은 너무 불편했습니다. 당연히 미국에서 쓰던 전화도 작동되지 않고 우리를 아는 사람도 없었고 심지어 운전면허증도 없었죠. 그렇다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방법이나 택시를 부르는 방법도 몰랐답니다. 무엇보다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미국 문화와 한국 문화의 차이였습니다. 한국은 무엇이든 지불할 때 한 손 대신 두 손을 사용한다거나 감사의 의미로 절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적응하기 힘들었죠. 하지만 곧 한국인의 친절한 행동으로 저는 이곳에서 사는 것이 좋아질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아직 차가 없어서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해 식료품을 사야 했습니다. 그날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우리는 짐이 많았으며 아들은 잠들고 있었습니다. 짐을 잔뜩 들고 버스를 타러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한 남자가 차를 세우더니 차 타고 가실래요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히치하이커를 태워주겠다고 제안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누가 제안하더라도 타겠다고 하는 사람도 없거든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남편에게 저 사람이 우릴 해칠지도 몰라요라고 말했습니다. 저의 걱정에 그 남자는 단지 돕고 싶을 뿐이에요. 저라도 당신처럼 아이가 잠들고 짐이 많다면 누가 나를 도와주길 바랄 것 같거든요 라고 했죠. 버스 정거장까지 가려면 15분을 더 걸어야 했고 남편과 저는 짐이 너무 많아 이미 옷이 다 젖은 상태였거든요. 우리가 차를 타도 차 안이 더러워질 것이 뻔했는데도 제안을 한 거였어요. 그 남자의 마음이 전해져서 그런지 우리 부부는 아이와 함께 차를 탔어요. 젖은 옷에 물건들까지 비는 피했지만 차를 타는 내내 미안했습니다. 차에서 내릴 때 우리는 너무 감사해서 그 한국 남자에게 돈을 주려고 했는데 그는 받지 않더라고요. 한국 사람에게 정말 따뜻한 배려를 받았던 것이었어요. 얼마 뒤 우리는 미군 기지로 이사할 수 있었어요.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는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기지 안에는 자체 주유소와 식료품점, 쇼핑몰, 심지어 베스킨라빈스 같은 체인점들이 있어요.
한국에 온 후 우리는 식습관이 정말 달라졌어요. 미국에서는 햄버거, 피자가 주식인데 반해 한국은 제철 농산물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양만큼 제철 음식을 먹었어요. 예를 들어 딸기는 12월부터 2월까지 신선한 제철 음식을 먹는 것처럼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세계 많은 사람들이 가공식품을 먹고 삽니다. 지금 우리 가족은 거의 매 저녁마다 밥과 김치를 먹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매일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한국 문화도 많이 접할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종종 제 아들에게 다가와 뺨을 꼬집곤 합니다. 미국에서는 누군가 그런 짓을 하면 겁이 나겠지만 여기서는 거의 아이들에 대한 귀여움의 표시라 저도 웃고 맙니다. 여기 한국에서는 아들이 잠시 안 보이더라도 당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 전부가 끊임없이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거든요. 한국은 음식도 저렴합니다. 우리 가족은 $40 정도면 배가 부르게 먹을 수 있어요. 저는 이곳의 비영리 단체인 USO를 통해 도움을 받았어요. USO는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을 돕는 단체인데요. 저는 이곳을 통해 어학 수업도 하고 매일 짜여진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한국의 불교 사찰과 역사적 건물 여행도 할 수 있었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미군 기지에 있는 고층 아파트인데요. 엘리베이터 옆 게시판에서 가을 축제, 중고장터 등 무료 행사 소식을 계속 알려준답니다. 특히 어린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도서관이 길 건너편에 있어서 정말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 살기 좋은 곳입니다. 하지만 언어 장벽은 너무 크답니다. 스스로 공부해서 아들에게 한국어로 인사말조차 가르치는 것이 어려웠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정중하고 친절해서 저의 언어 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언어 장벽 때문에 드라이브 스루가 가능한 맥도날드나 스타벅스 같은 패스트푸드점을 발견하면 번역 앱을 사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키즈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현지인들이 농산물을 판매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상인들은 영어를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고 우리 미군 가족도 한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물론 대부분 수신으로 소통하지만 먹고 사는데 둘 다 아무 상관없더라고요. 제가 했던 가장 재미있는 경험은 한국식 바비큐 장소에서의 충격이었습니다. 여기 기지에서 한국식 바비큐를 처음 먹어보았습니다. 그날 실수로 날 것으로 먹어야 하는 음식을 주문했지 뭐예요. 우리가 주문했던 건 바로 육회와 간장게장이었습니다. 그걸 웨이터들이 구워줄 것이라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웨이터들은 그런 거 아니라고 열심히 설명했지만 우리 부부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구글 번역기를 통해 이야기를 했죠. 소고기를 날 것으로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 저는 너무 충격받아서 밥값은 내고 그냥 맥도날드에 가서 햄버거 먹자고 했을 정도라니까요. 미군 기지의 삶은 만족스럽지 못한 점도 있어요. 특히 공기가 안 좋습니다. 어떤 날은 바깥 공기가 너무 탁해서 숨쉬기 힘들 정도였고 오염으로 인해 창문도 열 수 없을 정도라 집안에 갇혀있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공공 쓰레기통을 찾는 것도 어렵습니다. 한국은 재활용 분리수거를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공용 쓰레기통이 잘 없더라고요. 또 여기 기지에는 상점은 많은데 한 군데 모여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가 없어요. 그래서 커피새, 침대 시트, 기저귀를 가려면 세 군데 가게를 들러야 하죠. 마트가 있었다면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도 이곳에서 삶은 너무 편리하고 좋은 추억도 너무 많이 만들어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기가 두렵습니다. 한국 오기 전 미국밖에 안 살아봤지만 미국만큼 좋은 나라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한국에 살면서 과연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답니다. 평택의 미군 기지에 살고 있는 엠버씨의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한국에서 살다가 더 이상 미국에서 못 살겠다는 미국인들이 많습니다. 해외 유명 커뮤니티 레딧에도 한국에서 돌아온 뒤 미국에 대한 실망감을 토로한 글이 있습니다. 그는 커뮤니티에 한국에서 약 1년 정도 살았고 최근에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미국의 모든 것이 너무 지루하고 죽은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분산되어 있고 대중교통도 형편없고 대부분의 미국 도시에는 한국 도시만큼 대도시 분위기가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한국이 그리워요라고 썼습니다. 그의 글을 보고 댓글의 반응이 다양했는데요. 미국은 지루한 천국이고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이라는 농담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도발적인 뉴스가 넘쳐나지만 설렘은 큽니다. 대부분의 미국 도시에는 한국 도시만큼 밀도가 높은 도시 분위기가 없습니다. 한국의 도시는 필요에 따라 빠르게 건설되었습니다. 주로 산이 많은 반도에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런 밀집도 때문에 대중교통이 더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울, 도쿄, 홍콩과 같은 도시가 세계적 수준의 교통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또한 북미 사람들처럼 개인 차량이 아닌 훨씬 좋은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점점 나아질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5년 정도 살다가 미국으로 돌아온 지 이제 3년 정도 됐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을 좋게 기억하되 현재 생활에 집중하세요. 서울에서 3년 반 정도 살다가 캐나다로 돌아온 사람으로서 저도 똑같은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대중교통이 훌륭하고 레스토랑이 항상 열려 있고 주말에 하이킹을 즐길 수 있는 산이 가까이 있는 도시에 있는 것이 그리웠습니다. 처음엔 매우 우울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고향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고 점점 나아졌습니다. 저는 오랜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2번이나 한국에 왔는데 정말 좋았어요. 언젠가 다시 여행을 가서 이 나라가 얼마나 변했는지 확인하고 그 멋진 나라를 다시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 살았던 미국인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자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동의 모든 것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